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정기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보험료 전액을 손배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준비되기 때문에 법인 대표님 유고 시에는 회사의 리스크까지 대비할 수 있는데요. 이 플랜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A 대표님을 예시로 들어볼 텐데요. 이분의 사업 자산을 살펴보면 공장 20억 원, 기계설비 10억 원, 그리고 미수금 5억 원, 재고 5억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특성상 기계장치와 설비가 많이 필요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20억 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산들을 합사해 보니까 이 순자산은 20억 원이나 되었는데요. 결국 20억 원이나 되는 순자산 덕분에 유고 시에도 상속재산으로 충분하다고 대표님께서는 느끼셨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준비를 등한시했었는데요. 문제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대표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시고 이 대표님 운영하던 이 회사는 결국 사모님께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이 회사를, 이 중소기업을 잘 운영하실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의 역량이 그동안 매우 컸다라는 게 문제죠. 첫 번째, 사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 및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에 필요한 거래처나 혹은 영업을 위한 혹은 납품을 받기 위한 그런 고객들, 그런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이 운영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도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이 네 가지의 역량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의 소득은 당연히 사모님의 소득이 되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자산들은 과연 의미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억 원이었던 공장은 결국 사모님께서 운영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각을 결정을 하셨고요. 급매를 하다 보니까 20억 원의 가치는 16억 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계설비의 경우 당연히 10억 원의 기계설비지만 운영을 못하니까 고철에 불과하죠. 그래서 고철값 2억 원밖에 받지를 못했고요. 이 사장님의 기록에 넣었던 미수금인 5억 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5억 원의 재고는 영가 처분하면서 1억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고요. 20억 원의 부채는 어떨까요? 이 부채는 상속을 했을 때 고스란히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이 자산들을 더했더니 이 사장님의 순자산 20억 원은 사모님으로 바뀌었을 때 순자산이 마이너스 1억으로 부채를 1억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결국 이 사모님께서는 한정 승인을 할지 상속 포기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실제 사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의미를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고요. 사장님의 사망 시, 유고 시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사망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사망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을 텐데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바로 정기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기보험은 시후 유고 시의 회사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 재원 마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전액을 손배 처리할 수 있어서 법인세 과세 이연의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정기보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기보험과 아까 종신보험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기보험이 가장 유리한 이유는 바로 보험료 전액을 송금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바로 그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신문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세정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이고요. 절세가인, 정기보험과 절세 만남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 정기보험은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연도에 바로 송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신문기사에 나와 있고요. 세무사분께서 이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과거에는 정기보험의 전액 보험료 처리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승소한 사건 대법원 판례로 많이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나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조금 더 사실을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CO 정기보험 플랜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상품은 S생명사 보험의 CO를 위한 T정기보험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90세 만기고요. 이 90세 보험 기간 동안에 계속 보험료를 내는 정기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15% 체증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15% 체증형은 50세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매년 15%씩 사망보험금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정금리는 2.5%가 적용이 됩니다. 2019년 10월 설계 기준인데요. 앞서서 신문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보험의 90세 만기가 되는 시점에 환급률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을 송금 처리할 수 있어서 매출액에서 비용으로 빠지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이런 계약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 그리고 수익자는 법인으로 두어야 된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으로 이 200만 5천 원의 보험료 결국 매년 2,406만 원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5억 원이 준비가 가능하지만 70세 시점에는 체증돼서 최대 20억 원까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기업은 점점 사업이 번창해서 더욱더 많은 상속세 재원과 이 리스크 금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증형의 형태가 제일 올바르고요. 종신보험의 경우 미래의 환급률이 0%가 아니라 환급률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서 소개해드린 판례처럼 신문기사처럼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가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정기보험이 조금 더 법인 대표님들한테 이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해지하고 비용 처리, 과세까지,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기보험이 과연 손배 처리되는 항목은 어떤 항목일까요?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는데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급여와 광고 선제비 같은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정기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매월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정으로 인정받아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순이익이 작아지고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기보험 해지 후에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이 해지환급금은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처리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앞서서 소금 처리하고 미래에는 입금 처리한다는 개념이 돼서 과세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지만 이 정기보험이 해약하면서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 이익금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회사 매출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시점에 그때 해지를 해서 이 이익금을 발생시키면 원래 내가 내던 법인세 수준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이나 퇴직금 등으로 목돈이 나가는 그런 시기에 이런 회사 이익금을 잡힐 때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부담들이 사라지겠죠. 세 번째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먼저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법상 퇴직금 소임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번에 그러면 손비 인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법인세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 정기보험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으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욱더 좋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대표님들께서는 한 가장의 가정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종업원 전체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종업원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꼭 유지하고 책임을 져 주셔야 되겠죠. 그런 리스크 대비와 함께 그리고 비용 처리를 통해서 절세를 동시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보험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꼭 가족을, 기업을 지키는 그런 대표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